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오늘은 늘 촬영하던 공간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주말 다녀왔던 경주 여행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잔뜩 비가 내린 후에 출발한 여행이라 벚꽃은 거의 다 졌지만 파란 하늘에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하며 다녀왔는데요. 이번 여행에 제가 들고 간 책은 창비에서 출간된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기에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 책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경주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표지에 있는 가문사탑에서 알 수 있듯 1권에는 경주의 문화유산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경주뿐만 아니라 강진과 해남, 그리고 문경 봉암사와 담양 등 남도 일대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묘사에 따라 머릿속이 경주로 가득해질 무렵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처음으로 들른 곳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운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어우러져 절로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전망대는 공사 중이라 올라가지 못했지만 둘레길을 따라 걷기만 해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주상절리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봉길 해수욕장으로 향했는데요. 경주의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해변이지만 문무대왕릉을 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문무대왕릉은 해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바다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은 자신의 저서에서 모름지기 경주에 가거든 동해의 대왕암을 찾아 문무왕의 정신을 기려보라고 전했다고 하죠. 문무왕은 삼국통일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음에도 죽어서까지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동해의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성대한 장례를 마다하고 동서양을 통틀어 전무후무하게 만들어진 이 수중왕릉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통 아름다운 동해바다로 채워진 첫째 날이었고요. 둘째 날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는데요.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석굴암입니다. 오래전 경주로 수학여행을 왔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장면 중 하나가 이 석굴암의 모습이었는데요. 10수년 만에 다시 찾은 석굴암이 이번엔 어떻게 느껴질지 기대가 됐습니다. 석굴암까지는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형형색색의 연등이 벌써 걸려 있더라고요. 연등을 따라 걷다 보면 드디어 석굴암을 볼 수 있는 법당이 나타납니다. 아쉽게도 석굴암은 유리창 너머로 볼 수 있고 그마저도 사진 촬영은 어려워서 눈으로 찬찬히 담아왔는데요. 본래 설계도에 따르면 참배객이 직접 석굴 안으로 들어가 본존불 주위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년에 단 하루, 부처님 오신 날에만 차단막 안으로 관람객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미흡한 보수공사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유홍준 교수님은 에밀레종 종고리를 제작할 때 어려움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컴퓨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발달했지만 청동 주물 솜씨는 그 옛날을 따라가지 못한다. 어쩌면 경험과 필요에 의한 기술의 축적과 과학적 사고란 발전이 아니라 변화의 따름인지도 모른다.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 것마저 가능한 21세기에 1200년 전 시대의 유물을 온전히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온화한 부처님의 모습을 유리창 없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에서도 독립서점 구경은 빼놓을 수 없겠죠. 첫 번째로 방문한 서점은 어서어서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서점, 어디에도 없는 서점이란 뜻인데요. 경주의 황리단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15평 정도 규모의 작은 서점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내부가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경주와 잘 어울리는 빈티지하고 예스러운 분위기가 돋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책 큐레이팅도 정성스럽게 되어 있고 곳곳에 카메라를 들게 하는 포토스팟들이 많아서 황리단길에 가게 된다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서점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다만 저는 황리단길이 가장 붐비는 토요일 오후에 방문하는 바람에 가게 안이 손님들로 꽉 차 있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평일이나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잘 공략해서 방문하신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서어서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책을 구매할 때 담아주는 봉투에 있습니다. 비닐봉투 대신 읽는 약이라고 적힌 두꺼운 갱지류 종이봉투에 책을 담아주시는데요. 어서어서를 치유받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함께 주시는 책갈피를 직접 꾸밀 수 있는 스탬프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주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귀여운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시집 코너에서 한 권을 골랐습니다. 아침달 출판사에서 나온 육호수 작가님의 나는 오늘 혼자 바다에 갈 수 있어요 인데요. 어제 다녀왔던 동해 바다를 기억하기에 좋은 시집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릴 두 번째 서점도 황리단길에 위치한 곳입니다. 어서어서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소소밀밀인데요. 황리단길 메인 거리에서 조금 더 골목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 같은 날 방문했어도 훨씬 조용하고 여유롭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곳은 그림책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서점이란 점이 특징인데요. 아쉽게도 내부는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어서 마당에서 만난 귀여운 고양이를 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점 역시 구석구석 사장님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인테리어가 돋보였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어서어서가 빈티지한 감성으로 꾸며져 있었다면 소소밀밀은 동화 같은 분위기의 서점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소밀밀 사장님의 인터뷰를 찾아보다가 인상적인 표현을 발견했는데요. 그림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미술관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림책에 대한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 두 번째 서점, 소소밀밀이었습니다. 둘째 날의 마지막을 장식해준 건 동궁과 월지였는데요. 문무왕이 조성한 인공 연못으로 외교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족들의 휴양지로 사용된 공간이라고 하죠. 아마 동궁과 월지보다는 안압지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는데요. 2011년에 안압지에서 동궁과 월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안압지는 기러기 안, 오리 앞, 연못 지자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신라가 망하고 폐허가 된 곳에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들어 운다는 의미에서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국 신라를 뜻하는 명칭이었던 거죠. 의미를 알고 나니 왜 공식 명칭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해가 지고 난 후 밤에 마주한 동궁과 월지는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잔잔하고 깨끗한 연못 위로 정확히 대칭을 이루며 비치는 이 동궁의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벌써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는데요. 셋째 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국립경주박물관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화려한 박물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볼거리가 많고 경주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었는데요. 심지어 무료 관람이라고 하니 경주에 왔다면 방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에밀레종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 에밀레종을 이곳으로 옮겨오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알게 된 덕분에 종의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인상적인 유물들이 정말 많았지만 딱 두 가지만 더 꼽아보자면요. 이 천년의 미소라 불리는 얼굴무늬 수막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온화하고 소박하지만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틀에 찍어 일률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씩 손으로 직접 빚어 세부 형상을 만들고 도구로 마무리했다고 하죠.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신구보다도 이 미소 앞에서 저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각색의 불상으로 채워진 이 공간도 압권이었는데요. 저마다 다른 표정과 크기의 불상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순간 헉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국내 여행지보다도 경주는 특히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도시인 것 같은데요. 유홍준 교수님은 책에서 경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유물을 두고 1박 2일, 2박 3일 다녀오고서 경주를 봤다고 말하는 건 만용이라면서요.
책을 읽을 당시엔 이 말씀이 선뜻 와닿진 않았는데 막상 3일 동안 경주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 말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만 해도 하나하나 제대로 보려면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일정상 2박 3일의 일정이 최대였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길게 경주에 꼭 다시 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주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독립서점이 한 곳 더 있는데요. 바로 북미라는 서점 겸 북카페입니다. 경주 읍성 향일문 지척에 위치한 곳으로 경주 구도심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요. 이번에 경주에서 다녀온 서점 중에서는 가장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는 서점이었습니다. 북미만의 독특한 특징은 영화서적 전문 책방이라는 점인데요. 이 사장님이 영화 번역 일에 겸업하실 만큼 영화 매니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깊은 안목이 돋보이는 영화 서적 코너가 입구 바로 옆에 커다랗게 위치해 있는데요. 영화 이론서부터 영화 전문 잡지, 영화 감독이 쓴 에세이와 각본집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책장 그대로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영화 감상회뿐만 아니라 영어 원서 모임과 영어회화 스터디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넓은 책상을 둘러싸고 영어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이런 북카페가 있었다면 저도 아지트처럼 정말 자주 오고 싶은 공간이었고요. 특히 영화 포스터로 꾸며진 구석 자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에선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박쥐 각본집과 영화 랍스터를 다룬 영화 잡지 프리즘 오브를 한 권씩 구매했는데요. 간만에 좋아하는 영화들을 다시 보고 싶게 만든 서점 북미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박 3일의 짧은 경주 여행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낯선 도시에서도 독립서점에만 들어가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안락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서점을 자꾸만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도시의 독립서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